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560조 소형 원전 시장이죠. SMR 시장 원전 수출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1월 이때 지금 터집니다. 딱 두 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언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그 타이밍과 그 이유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뭐 매번 지켜봐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재방문을 해주셔서 시청하는 컨텐츠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원전 관련된 영상이 좀 신경을 더 써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그리고 전략들도 현실적으로 세워드리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그런데 원전 관련된 영상들만큼은 제대로 된 영상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총대를 메고 그냥 마냥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 최근 이슈를 쫙 나열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에 따른 전략들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률이 계속 9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영상도 승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 행운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노력 여러분께 계속 매주 영상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하나 영상만 봐도 난 원전 관련 종목들 좀 속 시원하게 좀 알고 투자하고 싶다. 뭐 하나의 영상만 봐도 되는 충분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우리 감사한 분들이죠. 벌써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79,5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다시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AI 로봇 2000지 자료집,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까지 해서 지금 당장에는 대통령 선거 자료집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AI 로봇, 내년 정도는 2000지하고 로봇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꼭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로봇 원전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최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급등을 했죠.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 알아야 됩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죠. 제 두산에너빌리티 한 18,000원 사셔서 수익 보시라 설명드렸는데 아쉽게도 조금 못 찍긴 했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보시면서 어떻게 처리한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왜 올라간지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아마존이 미국 기업 세 곳과 SMR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디다 사용하려고?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려고요.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곳하고 버지니아 소재에 있는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노스 웨스트라는 기업하고도 체결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엑스 에너지라는 기업하고도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다 SMR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현재 최근 연구를 하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맺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 데이터 센터에 전부 다 SMR을 통해서 공급하려는 게 느껴지시죠?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전기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이 원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셨죠? 딱딱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지금 현재 에너지 전력 생산 방식이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 중에서도 이 아마존이 투자했던 엑스 에너지라는 기업에는 5억 달러라는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보시면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마존이
$5억 달러면 한화로 하면 6,80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분까지 얻었는데 해당 기업이 다시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DLENC라는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었어요. 그럼 왜 지분 투자를 했나라는 내용을 봤더니 만약에 이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이 만약 뭐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SMR 건설 수주를 따내면 그 수주를 딴 걸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가장 대표적인 SMR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하고 협업해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지분 투자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기업들에 지금 지분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뭐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특히나 건설사들도 미국에 있는 SMR 혹은 원전 관련된 기업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놨죠. 실제 2021년에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었기 때문에 이 지분 투자가 특히나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지금 엑스에너지한테 5억 달러를 태워놨으면 뭐 모든 SMR을 다 하진 않겠지만 일부 SMR 수주를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SMR 수주를 맡기면 그 기자재는 누구한테 공급받을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한테 조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직접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한테 지분 투자를 해놨었는데요. 실제 뉴스케일 파워가 약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를 따냈어요. 그 속에서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가량의 지금 SMR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 스탠더드 파워에 2029년부터 이 SMR 24기를 공급하고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5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는 모습들 2조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통 기자들을 더 공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주를 따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만 SMR을 공급해야 되고 이 SMR을 엑스에너지가 몇 개 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기자재를 일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고 기타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SMR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로 상승한 주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 과한 상승을 했어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전 두산에너빌리티는 팟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보셨던 이 아마존만의 이유였으면 저는 계속 홀딩을 외쳤을 텐데 이것과 동시에 원전 관련된 섹터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하나 더 떴습니다. 바로 이번 세계 에너지 기구 보고서 발행 내용인데요. 이거 덕분에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이 해당 내용을 보시면 2024년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0년쯤 화석 연료 수요는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에 이어서 뒤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가 현재 모든 것들을 지금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비중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오늘 보시면 원전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전력망을 연결하는 전력망 관련 종목들도 올랐어요.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보통 이런 연구 결과라든가 리포트라든가 혹은 뭐 이런 전망 발표는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많아봤자 1년에 한 2번 정도, 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를 하죠. 근데 이거 공개는 보통 재료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 재료로서 나왔다가 소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중장기로는 괜찮은 건 아는데 중간 B쪽 오를 수 있을 만한 명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장기 상승 동력이긴 하죠. 네,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고 과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딱 좋은 뉴스가 오늘 나와주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 생각보다 과도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집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다시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따른 내용은 이번 전력망 지금 그 세계 에너지 기구 보고서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언제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꼭 보세요. 2035년 이전에 태양광과 풍력이 모두 석탄 화력을 추월해서 1, 2위의 발전원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재밌죠? 그죠? 친환경인데 그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이 석탄 화력을 대체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다음은 석탄, 순서는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이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웃기죠? 근데 똑같은 이 친환경인데 왜 원자력 발전소는 왜 제일 뒤로 밀려 있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의혹을 좀 간단하게 해석해 놨는데요. 보시면 최근 AI 보급의 확산 등으로 빅테크도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나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이 전해지고 있으나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원전 기술은 되게 어렵고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는 이런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 다른 해외 원전을 수출할 때 규제를 받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폭탄 기술이 공유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관리가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엄청 많이 지어지는데 진짜 이 정말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저성장 국가들, 아직까지 가난한 국가들은 심지어는 뭐 비용도 첫 건설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현재 그 원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거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세계 원자력 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원자력은 비중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원전 확장이 되겠으나 데이터 센터가 웬만큼 다 지어지고 나서 다른 전력 사용지에는 원전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확실히 세계 에너지 기구는 원전의 지금 증가가 좀 더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 이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찍고 이 데이터 센터가 끝나는 시점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언제까지 많이 지어지냐? 뭐 제가 하나씩 다 찾아봤는데요. 대략적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2025년도에서 2027년도에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계획돼 있고 공사 삽을 뜬 것들은 이때 거의 다 완공이 됩니다.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거의 다 완공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2027년도에 마감이니까 웬만한 건설 시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계획 뭐 새롭게 원전 건설한다 이런 얘기들 아마 이 안에 거의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물론 중간중간 실제 돈을 버는 건 2028년도, 2029년도에도 돈을 벌겠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수주가 터지면서 성장 기대감이 생기는 시기는 딱 이때 시기가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때 아마 승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데이터 센터 일정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는 최대 2025년도, 2026년도 이 5년도, 6년도가 가장 센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정말 실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겠죠. 누가 이 수혜를 직접 볼 것 같느냐 내용을 찾아보면 결국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아니면 엑스에너지 같은 데 지분 투자를 해놨고 그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도 기자재를 투주를 받는 기업이에요.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오겠죠. 돈을 버는 구조가 실제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데이터 센터용 원전 건설 설계 통과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인데 이게 2025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최근에 SMR 스마트 100이 표준 설계안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스마트 100 표준 설계 지금 현재 표준 설계를 통과한 해당 SM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용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다목적 지금 현재 소형 원전이에요. 전력도 만들고 열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깨끗한 물도 생산할 수 있는 게 스마트 10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 원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죠. 이번에 새롭게 통과될 ISMR이라고 해서 순수 정말 전력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모듈화가 잘 돼가지고 설치가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ISMR 대비해서는 사실 지금 스마트 팩은 좀 비교적 좀 떨어지는 상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 딱 적용시키기에는 좀 모자라죠. 해당 기술도 뭐 상황이 딱 맞으면은 이보다 더 좋은 SMR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ISMR이 중요하다. 이 ISMR 또한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하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해서 연구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설계를 완료시키고 2030년도 내에 지금 현재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 수출이 되면 이게 수출될 것 같거든요. 스마트 100은 수출될 것 같지 않고요. ISMR이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데이터 센터 전용 지금 현재 ASMR이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산 엔더빌리티라는 기업이 해당 연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BHI가 괜찮아 보입니다. BHI라는 기업은 집광형 열전달 시스템 요게 굉장히 수혜를 보는 기업인데요. 원전에 돌아가면 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열을 정말 잘 만들어진 기기를 통해서 추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BHI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게 BHI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잘 움직이니까 이 두 개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가격에 사라고 권장해 드리냐면 현재 자리에선 매도를 하시고 저는 19,000원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관심 가지고 매집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뭐 바닥으로 다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요 정도 단기 눌림목 정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9,000원짜리까지 눌림목이 나오면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추가적으로 BHI
BH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갭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500원짜리까지 떨어져 주면은 매집해 주면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월 달쯤에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11월 달이냐?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야겠죠. 왜 그런 거냐면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증시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것, 물론 미국 기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물론 뭐 실물 형식에서는 좀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인 이론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올라가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연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인하를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물가가 안정되어야 돼요. 물가. 왜 최근에 금리 쭉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물가 잡으려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는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시켰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가 서서히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네. 이제 슬슬 금리 인하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즘 금리 인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진정되었던 물가가 다시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 다시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물가 CPI 지표가 가장 빨리 공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뭐 PCE 지표가 좀 더 정확하지만 그건 말쯤에 나오니까, CPI 지표가 언제 나오냐면 매달 중순에 나오는데요. 이 매달 중순에 나오는 CPI 지표가 11월 중순에 공개되는데 10 며칠자, 11일, 12일, 13일 요즘 공개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태까지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유 가격이 낮아서였거든요. 원유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물가가 낮은 게 가능했었습니다. 계속 역사적으로 보시면 최근 보시면 계속 원유 가격이 떨어졌어요. 거의 85달러 선에서 최근 직전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저가 65달러까지 찍었죠. 그러다가 이번 10월 달에 잠깐 상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전쟁 분위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낮아지긴 했지만 저번 달에 완전 저점에 있었던 거에 대비해서 박스권을 뚫고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좀 불리한 결과가 아마 다음 달 중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들림이 나온다면 이 11월 중순쯤이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흔들릴 때 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때 오히려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원정 관련 종목들을 잡으시는데, 시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시장이 흔들리는 타이밍이 11월 중순에 올 것 같으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 CPI 지표 발표에 맞춰서 우리가 눌림목 자리에서 잘 매집해주면 다시 원정 관련된 종목들, 내년 2025년도에 뭐가 있다. 이 ISMR의 통과가 준비되고 있다. 이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중요한 게 뭐 단순하게 종목의 타이밍 이슈 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눌림목 타이밍을 잘 노리셔서 잡으신다고 한다면 좀 더 훌륭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항상 제가 설명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빼먹었던 부분을 짚어주네 라고 하면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단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정 관련된 영상은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개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종목들도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나는 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남겨드리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AI 로봇 2000년지 자료집,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까지 싹 다 무료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자료집 어떻게 받아가는지 설명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지금 현재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도 있는 거예요. 이 무료 컨텐츠를 100% 무료로 이용하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는 왼쪽 상단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로그인하라고. 왼쪽 하단에 아이디를 만드셔야겠죠. 100% 무료로 만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화면을 넘어가신 다음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직접 적어주시고요. 비밀번호 12346 이렇게 최대한 쉽게 하시고요.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가 없죠.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찾을 곳이 필요해서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를 적어놔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하실 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최대한 쉽게 하신 거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황글, 매일매일 자료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자료를 볼 때마다 로그인하면 괜찮잖아요. 언제 골뱅이 네이버.com 적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 두시면 이용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안 풀리니까요. 로그인하시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급등 추천주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단기 급등주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직접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클릭해 보시면 장 시작 전에 10분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그리고 전일자 어떤 종목이 급등했고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은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 강력하게 급등했었던 섹터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계속 평생 내어드릴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하냐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료화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개인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시장의 뉴스를 지켜보는 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매일 1000분, 2000분이 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봐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러분들께서도 정리된 정보를 보시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저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채널 만들어놨으니까 중요한 건 매일매일 보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매일 지켜보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